다 형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20년 동안 형님 수발 내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나랑 세영이한테는 10원 한 장 안 남기고 구씨 남매들한테 다 퍼줘요? 유진이 옆에 가서 그냥 쉬세요. 잘 가요. 최명진은 신여진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냅니다. 결국 여진의 전자장치에서 급한 신호음이 들리고 소리가 납니다. 최명진은 그 소리를 듣곤 재빨리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명진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한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습니다. 잔에 담긴 피처럼 붉은 액체를 빛에 비추며 중얼거립니다.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 내 손으로 끝냈으니 아무도 몰라. 절대. 최명지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 시각 구하나는 은총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병실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병원 복도. 그 한복판에서 은총이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아직도 주무셔요? 구하나는 애써 웃으며 은총이에게 말합니다. 응, 아직. 우리 은총이 왔다고 하면 금방 눈 뜨실 거야.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하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기계의 일정한 삑, 삑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지? 하나는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섭니다. 신여진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진의 호흡기가 입에서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하나는 재빨리 은총이를 뒤로 물리고 곧바로 병상 옆에 설치된 응급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빌비비!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병실의 빨간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신 회장님이 숨을 안 쉬어요. 은총이는 놀란 얼굴로 침대 옆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었고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호흡기를 신여진의 얼굴에 대려 했지만 이미 기계 연결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하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고 두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그 순간 복도에서 의사와 간호사 2명이 뛰어들어옵니다. 환자 심정지, 심폐소생술 준비하세요. 장비서와 윤성호도 숨을 헐떡이며 나타납니다. 윤성호가 하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산소호흡기가 빠져 있었어요. 담당 간호사는 교체한 기억도 조정한 적도 없대요. 윤성호의 눈이 단숨에 휘둥그레집니다. 뭐라고요? 제가 쭉 이 사람 옆에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찾는다 하셔서 병실을 지켜달라고 장비서에게 연락하고 나왔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분명 누가 다녀간 거예요. 하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여자? 최명지요. 상황을 파악하러 나갔던 장비서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장비서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습니다. CCTV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병실 쪽 복도까지 보이는 각도입니다. 윤성호는 USB를 받아들고 묻습니다. 시간은요? 장비서가 말합니다. 회장님 심정지옥이 정확히 3분 전입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노트북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병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저 채영, 저 걸음걸인. 최명지 맞아요. 윤성호의 눈도 점점점 차가워집니다.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최명지. 한편 최명지는 텅 빈 주방에서 머리를 감싸진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증거만 안 나오면 돼. CCTV 없잖아. 병실에는 나 혼자 있었고 완벽했어. 명지는 꺼림칙한 마음을 털어내려는 듯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봤을 리 없어. 없어야 해. 조영사가 CCTV 제대로 지웠겠지? CCTV 다 없애준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명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눈 밑은 벌써 퀭하게 꺼져 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당하기 전에 선수를 쳐야 돼. 명지는 곧장 휴대폰을 집어들고 빠르게 경찰서 민원번호를 검색합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짧게 울린 뒤 상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서울중앙서 강력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명진은 최대한 침착한 척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저 진술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혜성그룹 신여진 회장 심정지 사건 관련해서 제가 그날 병실 앞을 지나가다 어떤 남자를 봤습니다. 최명진은 숨을 크게 들이쉰 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성호요. 신여진 회장 남편이라는 그 사람이 병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물 마시러 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최명지의 말에 경찰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술을 정식으로 기록해야 하니 내방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제 말 꼭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최명진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쌉니다.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지. 내가 먼저 진술했으니까 그놈이 의심받겠지. 분명히. 그러나 명지의 표정엔 확신보다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절박함만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명지는 한 걸음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틈을 타 경찰 2명이 급하게 들어와 윤성호를 찾습니다. 윤성호 씨, 당신을 혜성그룹 신여진 회장 심정지 사건과 관련해 긴급 체포합니다. 윤성호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병실 앞에서 윤성호 씨가 나오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당시 병실 안에서 산소호흡기에 손대는 모습도 봤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윤성호는 고개를 돌려 장비서를 향해 묻습니다. 장비서, 아까 그 CCTV엔 분명히. 장비서가 경찰을 향해 다가가 말합니다. 잠시만요. 거짓된 정보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이 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절차를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조사받으시죠. 혐의가 없으면 곧 풀려나실 겁니다. 윤성호는 한숨을 내쉬며 경찰에 의해 연행됩니다. 경찰에게 연행되어 온 윤성호는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뒤덮여 있었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경찰의 신문에 윤성호가 답합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간 건 경고음이 울린 뒤였어요. 경고음이 울리는 걸 듣고 병실로 갔을 뿐입니다. 당시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럼 그 전에 병실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물음에 윤성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최명지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장비서가 가지고 있는 영상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합니다. 그럼 그 영상이 확보되면 수사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서 그 말을 들은 윤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목격자, 최명지겠군요. 그 시각, 경찰서에 USB를 제출하러 온 구하나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구하나와 최명지. 최명지는 여느 때처럼 매무새는 깔끔했지만 눈빛은 잔뜩 경계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명지를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어제 병원에서 봤어요. 최명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입가에 피식 웃음을 걸치며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날 봤다고? 아니야. 나 나올 땐 아무도 없었어. CCTV는 껐고 간호사도 안 들어왔어. 네가 어떻게 날 봤다는 거야? 명지는 짧은 침묵 끝에 차갑게 미소 지으며 하나를 지나치려 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속으로 뱉은 말은 더 날카롭습니다. 네가 날 봤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뭐? 날 잡을 수 있긴 해? 증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네 따위가 뭘 안다고. 내 앞길 막아봐. 그게 누구든 가만 안 둬. 그러나 최명지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고 손가락은 조심스레 클러치백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지의 그런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명지 씨. 조용히 부른 한마디에 최명지가 다시 고개를 돌리고 하나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거짓말 오래 못 가요. 진실은 결국 떠오르더라고요. 최명지는 코웃음을 치며 진실, 요즘은 말이지. 진실보단 입이 빠른 사람이 이기더라고 말하며 복도를 벗어납니다. 담당 수사관을 만나 영상 원본을 제출하는 구하나. 이게 윤성호 선생님을 살릴 증거입니다. 영상 원본엔 병실에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정확히 담겨 있어요. 시간도 정확하고 얼굴도 보입니다. 수사관은 곧장 파일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재생합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 그리고 최명지의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구하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사람이 최명지예요. 머리카락, 체형, 걸음걸이 다 확인됩니다. 장면이 이어지고 최명지가 병실 문을 여는 장면도 또렷합니다. 곧이어 명지가 나오는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윤성호가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 수사관의 눈빛이 변합니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진짜 목격자가 범인이 되는군요. 수사관의 말에 하나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은 조작된 진술에 휘말린 거예요. 빨리 풀어주세요. 조사실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윤성호에게 다가옵니다. 윤성호 씨, 영상 확인 결과 최명지 씨의 진술은 허위로 보입니다. 병실에 먼저 들어간 건 최명지 씨였네요. 윤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말을 되새깁니다. 지금부터는 최명지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혐의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제야 윤성호는 짙은 숨을 내쉽니다.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신데렐라 게임. 과연 최명지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